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수요일극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코시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몇 가지 좀 더 소개하고 연습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데피니션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중요하다고 했던 얘기가 every convergent 시퀀스는 코시 시퀀스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했었는데 여기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x가 컴팩이든지 아니면은 뭐 x가 rk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특히 rk 중에 뭐 r2가 c랑 똑같잖아요. 이게 매트릭 스페이스로서는 같거든요. 다를 게 없죠. 곱셈 구조가 다른 거지. 곱셈은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중요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덧셈도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D 어쩌고가 중요한 건데 R2나 C나 똑같으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매트릭 스페이스로서 R2랑 C랑 똑같으니까 그냥 사실은 RK랑 C, RK에서 된다는 건 C에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 그리고 RK에서는 코시 시퀀스가 컨버전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들,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들을 우리가 complete하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의를 적어볼게요. 그래서 definition은 뭐냐면 a metric space in which every Cauchy sequence converges is called complete. 이렇게 부릅니다. 네, 별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리마크를 하지만 every closed subset 예시들은 이제 x가 rk인 거, 그러니까 rk나 그걸 적어볼까요? rk 그리고 compact metric space 이런 친구들은 지금 다 complete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every closed subset of a complete metric space is complete.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complete metric space에서 x가 complete metric space라고 하고 e는 closed subset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complete한지 궁금하면 2에서 코시 시퀀스를 잡으면 돼요. 2에서 코시 시퀀스를 잡습니다. 2에서 코시 시퀀스 AN을 잡아요. 그럼 AN이 수렴한다라는 건 알죠? 어디에서 수렴해요? X에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은 X가 컴플리트하니까. 그래서 코시 시퀀스는 어떤 X로 수렴을 하게 될 텐데 이 수렴하는 X는 일단 라지 X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AN이 전부 다 E 안에 있기 때문에 X는 사실 어디에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냐면 E의 클로저 안에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어떤 수열이 X로 수렴을 하면 그럼 그 수열, 극한 값은 E의 클로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좀만 해보면 그죠? E 안에 있든지 E의 바운더리 포인트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E의 클로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E가 closed였다면 E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코시 시퀀스가 수렴을 할 때 만약에 그러니까 X에서 수렴하는 걸 아는데 근데 E가 closed라는 걸 알면 그러면은 E에서도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증명이 되었고요.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가서 Q는 컴플리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Q에서는 코시 시퀀스가 항상 수렴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트 2로 수렴하는 1, 1.4, 1.41, 1.44 이런 거를 보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컴플리트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예제 유제 보면서 코시 시퀀스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제 3번 볼게요. AN이 코시 시퀀스고요. X에서 코시라고 해봅시다. 매트릭 스페이스 X에서 코시 시퀀스 AN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가정은 뭐냐면 ANK라는 섭 시퀀스가 X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라지 X 안에 X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AN이 X로 수렴한다 라는 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코시 시퀀스라고 해서 항상 수렴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만약에 부분 수열, 적어도 하나의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NK가 존재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전체 수열도 X로 수렴한다 라는 걸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정의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 X는 제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후보가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AN과 X 사이 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코시 시퀀스라는 걸 아니까 일단 임의로 엡실론을 택하고, 그러면은 there exists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m이 라지 n 이상이면 an과 am 사이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죠. 코시 시퀀스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건 뭐냐면 nk가 또 x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nk는 또 k 이상이잖아요, 그죠? 네. 또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는 an 라지 n을 본다면, 그러니까 다시 ank가 x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자연수 n2가 있어서 such that k가 n2 이상이면 그러면은 ank랑 x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n이 충분히 크면 사실 n1 이상이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n이 n1 이상이면 그러면은 an과 x 사이의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걸 원하는 건데, 상업분해식을 써야겠죠. an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an, a, nk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ank, x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전체적으로 2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잡으셔야 되는 k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n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또 어떻게 잡아야 되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려면 nk라고 하는 친구가 또 n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도록 k를 잡아주시면 돼요. 얘가 성립을 하려면 k가 n1보다 크면 nk는 자연스럽게 n1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k가 n1보다 크고 n2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k는 맥시멈 n1, n2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잡을 수도 있지만 맥시멈 n1 플러스 맥시멈 n1, n2 얘로 k를 잡도록 할게요. 옮기기가 좀 힘드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 k도 맥시멈 n1, n2 항번호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는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2엡실론보다 작아져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좋아요.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유제 3-1번 볼게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theorem 3.10에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EN이 closed bounded set in x인데, x가 지금 complete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en이 en 플러스 1을 포함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iameter of en이 0으로 간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intersection of en, 이 친구가 싱글턴 셋이다. 얘를 증명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theorem 3.10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얘가 컴팩 सब셋이면 x가 뭔지 상관없이 얘가 컴팩이면 이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싱글턴 셋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사실 컴팩이라는 거랑 클로스 바운디드가 동치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동치가 아니에요. 하이네버럴 정리에서 RK에서는 동치지만 일반적으로 동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플리트하고 클로스 앤 바운디드인 상황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따로 보이셔야 됩니다. 동치가 아니니까 별개의 명제인 거죠. 자,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네, 해봅시다. 일단은 원소가 두 개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증명이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the proof of theorem 3.10의 2번 tells 혹은 proves that prove라 좀 그런데 proves that intersection of n부터 2의 무한대까지 en이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1 이하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그때랑 똑같아요. 어떻게 그때 증명을 했었냐면 xy라고 하는 친구를 두 개를 가져와요. 원소를 두 개를 가져오면 그러면은 xy의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하면 이 친구가 diameter of EM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그랬죠. 얘가 항상 0 이상이고 샌드위치 정리해서 0으로 간다. 이게 뭐 컴팩이란 조건을 딱히 쓰지 않았거든요. 그때 컴팩이란 조건을 어디서 썼냐면 non-empty다라는 걸 보일 때 썼지 뭐 두 개 그러니까 원소가 딱 하나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쓰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 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했던 증명이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컴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ntersection n부터 무한대까지 en이 non-empty다 이걸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it suffices to show that intersection n부터 무한대까지 en이 이제 empty가 아니다. 네, 이거를 증명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컴플리트하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써야겠죠. 컴플리트하다는 걸 중요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코시 시퀀스를 가져와야겠죠. 코시 시퀀스를 가져와서 그 코시 시퀀스가 여기에 원소로 수렴하도록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원소를 계속 가져올 겁니다. take xn in en 이거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가져오려면 en이 non-empty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이미터가 수프리멈 어쪽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en의 원소를 가져와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en이 empty면 이 집합도 empty set이잖아요. empty set이면 수프리멈이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정의하기로 지난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 상황에서는 그냥 이거 자체가 이렇게 썼다는 거 다이미터 of en이 이제 0으로 갔잖아요. 음의 무한대로 간 게 아니라 0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en이 non-empty다라고 하는 걸 imply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en은 non-empty예요. 그 점은 조심하시고 en이 non-empty다. 그러니까 xn 원소를 이제 각각 가져올 수가 있겠죠. en의 원소 xn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xn이 수렴한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xn이 수렴한다. xn이 특히 코시 시퀀스다라는 걸 보일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정의대로 하면 되겠죠. For each epsilon에 대해서 take diameter of en이 0으로 간다는 걸 써봅시다. diameter of en이 0으로 가니까 there exists n에 대해서 such that n이 라지 n 이상이면 그럼 diameter of en이 epsilon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diameter of en이 0으로 가니까. 자, 그런데 then 어떻게 하고 싶냐면 nm이 만약에 nm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xn과 xm 사이의 거리가 epsilon보다 작아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xn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en 안에 있어요. 그죠? 얘도 en 안에 있어요. 왜냐면은 xn은 en 안에 있으니까 en 안에 있는 거죠. n이 라지 n보다 크니까요. 그죠? 아이고 왜안 써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strictly increase, 그러니까 monotonically decreasing 한다라는 조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monotonically decreasing 이거는 아마 좀 이따가 바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감소하고 있으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xn은 이 라지 n 안에 있고 xm도 이 라지 n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이 친구는 diameter of E 라지 n보다 작거나 같고 정의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었으니까 hence xn is a Cauchy sequence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럼 xn이 Cauchy sequence니까 xn이 수렴해야겠죠. complete 하잖아요. 네, 수렴해야겠죠. since x is complete.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은 이제 어딘가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for some large x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x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non-empty인 걸 보이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잡은 small x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은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면 끝납니다. 그죠? 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x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디 안에 있는 친구냐면 그러니까 xn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걸 모아놓은 집합. 특히 사실은 어떤 임의의 라지 n에 대해서 이 집합의 클로저 안에 x가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x가 xn의 극한이 x니까 x라고 하는 친구는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의 클로저 안에 있죠.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앞에 유한계는 제외하더라도 그 유한계를 제외한 집합의 클로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좀만 생각을 해보면 그죠? 앞에 유한계는 클로저에 있냐 없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얘를 임플라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얘가 임플라이 하는 건 뭐냐면 x가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얘는 이 xn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 어디 있어요? xn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 이 라지 n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라지 n의 클로저 안에 있습니다. xn이 전부 다 이 라지 n 안에 있기 때문에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n이 이 스몰 n 안에 있으니까요. 이 라지 n 안에 있죠. 그러니까 xn이 이 라지 n 안에 있으니까 이 라지 n의 클로저 안에 있게 되고 근데 이 라지 n의 클로저는 이 라지 n이잖아요. 이 라지 n이 클로스드니까. 그래서 x는 이 라지 n 안에 있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괜찮나요? 그 말은 뭐냐면 x는 intersection of 라지 n부터 무한대까지 이 라지 n 안에 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규먼트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좀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좀 풀어서 그러니까 이런 아규먼트들이 결국에는 좀 처음에 헷갈리면 이걸 다 풀어서 쓰시면은 결국엔 다 같은 얘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쓰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하더라도 풀어서라도 여러분이 꼭 혼자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유제 3-1번 증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closed라는 조건을 썼는데 bounded라는 조건은 안 썼거든요. 안 썼다기보다는 얘가 boundedness를 imply 하기 때문에 좀 redundant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얘를 생략을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bounded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유제 3-2번 볼게요. AN, BN이 코시 시퀀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DAN, BN 이 친구가 이제 컨버지 한다.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 시퀀스나 매트릭 스페이스 X예요. 컴플리트하다는 얘기 없습니다.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DAN, BN이 컨버지 한다.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는 코시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컨버지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의 수렴성은 X에서의 수렴성이지만 얘의 수렴성은 R에서의 수렴성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이거의 함수값이 R이잖아요. 그러니까 AN, BN은 X 안에 있더라도 거리를 취하면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버전스를 따지는 공간이 실수예요. 이 치역이 실수니까. 그러니까 공역이 실수니까. 그러니까 R에서는 컨버전스가 코시랑 같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 사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since R is complete it suffices to show that 뭐만 보이면 충분하냐면 DAN, BN이 코시다. 얘만 보이면 충분한 거죠.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m이 n 이상이면 DAN, BN이 그리고 DAN, BN 얘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빼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빼가지고 그 거리를 조사를 했을 때 엡실론보다 작다.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얘를 이제 보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일 것이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N, BM, AN, AM 이 사이의 거리는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죠. 코시니까 AN이 코시 시퀀스니까. 또 마찬가지로 BN과 BM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죠. 이걸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DAN, BN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바꿔치기를 해야 될 것 같냐면 DAN, AM 더하기 DAM, BN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DAM, BM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또 DAM, BM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랑 얘가 뭐보다 작은지 생각을 해보면 얘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은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D, BN, BM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분식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증명 끝 하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얘인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such that n이 nm이 large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DAN, AM 이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n2가 있어서 such that nm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bn, bm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엡실론을 잡고 라지 n을 맥시멈 n1, n2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얘를 뭐로 바꿔치기 할 수 있냐? 이쪽에 있는 이 친구 뭐로 섞거나 같냐면 DAN, BN 마이너스 DAN, BM 플러스 DAN, BM 마이너스 DAN, BN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보다 작냐면 BN, BM보다 작고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삼각분식인데 별거 아닌데 그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 풀어 쓰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풀어 쓰시면 DAN, BN 마이너스 DAN, BM 얘가 DBN, BM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DBN, BM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기 BM이 추가된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기면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AM, BM을 BN을 추가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얘는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삼각부등식이라고도 했고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또 뭐보다 작거나 같냐 마찬가지로 DAN, A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각각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이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시 시퀀스랑 컨버전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테마로 넘어가서 같은 단원이긴 한데 우리가 단조 수렴 정리, 모노토닉 뭐라고 하죠? 모노톤 컨버전 시럼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theorem,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할게요. 모노톤하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정의를 할 건데, 자, let an be a sequence of real numbers. 여기서는 우리가 실수열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n이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다는 게 무엇이냐? monotonically increasing. 단조 증가. 한국말로는 단조 증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단조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냐면 an이 커지는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단조 증가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랑 반대라기보단 좀 비슷한 개념으로 strictly increasing 하다. 이것도 제가 말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strictly increasing 하다는 건 뭐냐면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아진다. 등호가 없으면 strictly increasing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strictly increasing을 의미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이나 혹은 거기서는 증가한다는 게 꼭 얘를 imply 한다기보다는 얘를 increasing 하다 부르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얘를 좀 더 많이 증가한다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증가한다라고 하면 얘를 쓰긴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버전은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다 이거를 쓸 거예요. 자, 비슷하게 monotonically decreasing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n is monotonically decreasing. 단조 감소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an보다 an 플러스 1이 작거나 같아질 때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단조 감소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이거나 얘이면 둘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을 하면 우리가 모노톤 이렇게 부릅니다. an is monotone 단조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if it is either monotonically increasing or monotonically decreasing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단조 수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별거 아니죠? 네. 그냥 이게 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theorem 뭐냐면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theorem 3.14는 뭐냐면 모노톤 컨버전스 theorem. 혹은 MCT 이렇게 부르는 건데 for a monotonic sequence 모노톤 혹은 모노토닉 이렇게 불러요. monotonic sequence an of real numbers an이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은 an이 bounded 한 겁니다. 근데 사실 converge 하면 bounded 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지지난 시간인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converge 하면 bounded 하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사실 새로운 건 뭐냐면 bounded인 것만 체크를 해도 convergence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하에서 모노톤하다는 존재 하에서.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theorem은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모노톤 그리고 bounded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은 converge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단조 수렴 정의입니다. 단조 유계이면 수렴한다. 괜찮죠?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왼쪽으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했어요. done 이미 했어요. 왼쪽으로 가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bounded이면 왜 converge 할까 얘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체크할까요? 일단은 2를 an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이렇게 나옵시다. an 그러니까 치역이죠. 치역을 2라고 나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노톤하다는 거는 without loss of generality, we may assume an is monotonically increasing한 경우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monotonically decreasing하는 경우는 증명이 똑같다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한다면 마이너스 an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an이 수렴하는 거랑 마이너스 an이 수렴하는 거랑 동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n이
monotonically decreasing 했으면 그럼 마이너스 AN을 생각을 하시면 monotonically increasing 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N이 컨버지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AN도 컨버지해서 증명 끝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N을 마이너스 AN으로 replace 함으로써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monotonically increasing 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지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가 bounded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정의상, 가정상 이가 bounded 되어 있으니까 since E is bounded, 특히 bounded above 되어 있죠. bounded이기 때문에 이제 supremum of E가 존재합니다. supremum of E가 이제 존재해요. 실수에서 존재하는 거죠. 네, 실수에서 supremum of E가 실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n 우리가 무슨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A1, A2, A3가 이렇게 monotonically increasing 하잖아요.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수렴할지를 체크를 해보면 supremum of E로 가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렴할 거다라고 추측하는 후보는 supremum of E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supremum of E로 갈지 체크를 하면 2로 간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임의로 엡실론을 잡았을 때 이 엡실론 밴드 안에 AN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AN을 하나 택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이 밴드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의로 일단 엡실론을 잡고 그러면 then there exists 어떤 자연수 n이 있어서 무슨 자연수 n이 있냐면 such that A 라지 n이 supremum of E보다 작거나 같고 supremum of E 빼기 엡실론보다 큰 사실은 얘는 중요하지 않고요. 얘는 원래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고 AN이 supremum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도록 하는 그런 A 라지 n을 잡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친구는 상계가 아니니까 상계가 아니면은 2의 원소 중에 얘보다 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supremum E가 최소 상계니까요. 그거보다 작은 건 상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라지 n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런데 for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니까 AN이 A 라지 n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supremum of E 빼기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의상 supremum of E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N과 supremum of E의 차이를 보면 얘는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증명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끝났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어서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성립을 하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걸 안 지웠네요. 이거는 무슨 흔적이냐면 좀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단조 수렴 정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monotonically increasing이면 우리가 bounded라는 조건 다 필요 없이 bounded above라는 것만 이용을 해서 converge하다는 걸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monotonically increasing인 걸 알고 있으면 bounded below인지 확인할 필요 없이 bounded above인 것만 확인을 해도 converge한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monotonically decreasing이면 bounded below인지만 체크를 하면 converge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조 수렴 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연습 문제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예제 4번입니다.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A1은 루트 2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AN 플러스 1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AN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AN이 컨버지 하다는 걸 보이세요? 그랬습니다. 컨버지 하면 극한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점화식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이제 수렴한다라는 걸 직접 확인하는 거는 좀 처음 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대부분은 모노톤 컨버전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조 수렴 정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은 이제 우리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픽스 포인트 티어럼을 좀 사용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다루진 않을 거고 이제 모노톤 컨버전스 테orem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좀만 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약간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뭐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상황에선 대부분 수학적 기납법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클레임은 뭐냐면 AN이 monotonically increasing이다. 이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그림으로 사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엄밀하게 하는 걸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처음 n은 1일 때 베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n은 1을 넣어보시면 a2랑 a1을 비교를 하는 건데 a2는 루트 2 더하기 4제곱근 2고요. a1은 루트 2잖아요. 근데 지금 안쪽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오른쪽이 더 작죠? 오른쪽이 더 작죠? 그래가지고 a2가 a1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노토닉 인크리징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자, 만약에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an 플러스 2를 an 플러스 1보다 큰지 그걸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an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 루트 2 더하기 루트 an 플러스 1이잖아요.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근데 또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an 플러스 아니 귀납적 가정이래. an 정의에 의해서죠. 근데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a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성립을 하겠죠. 근데 얘가 an 플러스 1이잖아요. 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노토니컬 인크리징 하다라고 하는 게 이 증명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금방 보여요. 증명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모노토니컬 인크리징일 수밖에 없구나. 물론 베이스 케이스가 거꾸로였으면 얘도 거꾸로가 되면서 그죠? 증명이 완전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베이스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스 케이스가 거꾸로였으면 완전 거꾸로가 되면서 모노토니컬이 디크리징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그림상으로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y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x를 그리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얘를 그려보시면 x는 0 대입했을 때 루트 x인데 거기다 루트 2 더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y는 x를 보는 건데 뭐 대충 이런 거죠. 그래서 an을 넣었을 때 a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건 x에다가 an을 넣었을 때 y 값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 친구를 다시 한번 x에 넣으면 y는 x를 따라서 얘를 x로 바꿔주시면 그럼 또 an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n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여기선 감소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an이 충분히 크면 지금은 루트 2였지만 an이 너무나 컸으면 또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항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게 보이시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an이 여기 있었으면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이게 an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y는 x 따라서 그려보시면 여기가 an 플러스 1이잖아요.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냐 오른쪽에서 오냐에 따라서 증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노토니컬 인크리징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바운드이냐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an이 바운드일까? 특히 바운드 어버브인지 증명하는 게 중요하죠. 바운드 빌로우인 거는 그렇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운드 어버브이냐 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충 생각해봤을 때 이것도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 생각에 편한 거는 an이 2 이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n이 정확하게 뭐보다 작거나 같은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an이 어떤 적당한 상수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이것만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순 없으니까 an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a1은 2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고요. 두 번째로 an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an 플러스 1이 어떻게 될까를 보시면 되는데 an 플러스 1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an이잖아요. 이 친구는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죠. 루트 2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아져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unded above이면서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니까 converge 한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자, 이제 유제 4-1번 보겠습니다. 알파가 positive number고요. 그리고 A1은 루트 알파보다 큰 그런 A1을 잡았어요. 그리고 AN을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 거냐면 2분의 1 AN 플러스 AN분의 알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AN이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 AN이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봅시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면 루트 알파로 간다 이걸 보이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또 AN이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점화식이에요. 루트 알파로 수렴하게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점화식이고 뉴턴스 메서드라고 해서 우리 미분법 배우였을 때 아마 연습 문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제너럴한 어떤 메서드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하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AN이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봅시다. 핵심 아이디어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단조 수렴 정리를 활용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를 활용을 할 건데 A1이 루트 알파보다 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얘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y는 x 플러스 x분의 1을 그려보시면 그 x가 그러니까 루트 알파에서 사실 최소값을 갖죠. 이 친구는 루트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고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그죠? 그래서 루트 알파를 넣었을 때 루트 알파가 나오는 이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점이 있나를 또 생각해보면 y는 x와 교점이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딱히 없어요. 이렇게 접하나요? 접하게 그려지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x 생각을 해봅시다. x 좀 헷갈리는데 좀 헷갈려요. 아마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분의 1 x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 2분의 1 x랑 비슷하잖아요. x가 충분히 a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거를 y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알파를 그리고 싶은 건데 x가 무한대로 가면 2분의 1 얘는 0으로 가니까 2분의 1 x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y는 x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쨌든 그러면 an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an 이렇게 넣었을 때 an 플러스는 여기 있으니까 작아지죠. 그러니까 monotonically decreasing 한지를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클레임은 뭐냐면 an이 monotonically decreasing 하다.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decreasing 하다는 걸 체크하고 싶으면 뭘 체크하면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좀 수학적 기납법 아까처럼 하는 게 좀 안 먹힙니다. 왜냐면은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을 때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지 얘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얘가 an 더하기 an분의 알파고 얘가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1분의 알파니까 귀납적 과정을 여기서는 쓸 수 있지만 여기선 거꾸로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는 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안 할 거고 우리가 그냥 바로 증명을 할 거예요.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바로 증명할 겁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an 플러스 1 대신에 2분의 1 곱하기 an 더하기 an분의 알파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넘겨주시면 2분의 1 an이 2분의 1 an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지 증명을 하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an이 알파보다 an 제곱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지 다시 말하면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그 앞에 뭘 먼저 증명하면 좋을 것 같냐면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클레임 1으로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게요. 더불어서 사실은 monotonically decreasing 하다라는 거를 그거랑 합쳐서 bounded below인 걸 확인을 하면 convergence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증명을 하는 게 약간 일거양득이죠. bounded below인 걸 확인을 하면서 또 여기서도 쓸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를 먼저 증명을 할게요. 그래서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n에 대해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1번 n은 1일 때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by assumption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귀납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귀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뭐예요? 그 산술기압 평균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an분의 알파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산술기압 평균 am, gm, inequality. 굳이 수학적 기납 갈 필요도 없이 산술기압 평균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술 평균이란 뜻이고요. arithmetic mean. 얘는 이제 기하 평균, geometric mean. 이렇게 앞글자 딴 거예요. 그래서 클레임 1은 증명이 끝났고 클레임 1을 이용을 한다면 클레임 2는 이제 금방 나오는 거죠. 클레임 2는 금방 나옵니다. 다 지워버릴까요? 괜히 옮겼네요. 그래서 클레임 2는 AN이 monotonically decreasing.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뺄 건데 빼면은 2분의 1 곱하기 an분의 알파 빼기 an이 되는 거고 얘는 2an분의 알파 빼기 an 제곱이니까 클레임 1에 의해서 영이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클레임 1.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운드 빌로우이면서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징 하니까 모노톤 컨버전 시럼에 의해서 AN은 컨버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수렴하는가요? 모르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어디로 알파로 하면 안 되겠네요. X로 수렴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X가 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X가 뭔지를 조사를 하실 수가 있냐면 맨날 고등학교 때 하던 대로 양변에 극한 취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X로 수렴할 거고 얘도 X로 수렴할 거고 얘는 X분의 알파로 수렴하겠죠. Then X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X 제곱이 알파예요. X는 루트 알파거나 마이너스 루트 알파일 텐데 근데 AN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특히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 역시 존재하는 걸 아니까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루트 알파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실제로 수렴한다면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모노톤하게 이렇게 다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모노톤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컨버전스 따지는 게 그냥 다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걸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교재에 있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그냥 이 수열이 사실은 굉장히 루트 알파로 보내버리는 빠른 수열이다. 그러니까 루트 알파로 수렴하는 빠른 수열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지금 약간 AN이 루트 알파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근사값, 얘가 실제값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엡실론 n이라고 하는 친구를 an 마이너스 루트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뭐로 해석할 수 있냐? 오차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에러. 오차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오차가 루트 알파는 고정되어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루트 알파분의 엡실론 n의 제곱보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엡실론 n이 0.1이었으면 0.0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고 얘가 뭐 0.01이 그 다음 0.01로 했으면 얘는 0.0000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 제곱으로 작아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 속도로 작아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에스티메이트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건 왜 얘로 근사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루트 2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알파 대신에 2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루트 2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된 수열 A에는 루트 2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2로 수렴하는 여러분이 루트 2의 근사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원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은 뭐였냐면 루트 2를 이렇게 뭐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겠네. 또 1.4보단 크고 1.5보단 작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4 제곱 계산해보고 1.5 제곱 계산해보고 다 계산해봐가지고 이제 어디 사이에 있겠군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1.41, 1.4까지는 어떻게 했다 쳐도 1.41 뭐 이런 거가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 될 텐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특히 이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다 유리수,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뭐 2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게 다 유리수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2분의 3, 그죠? 그다음에 또 2분의 3 넣으시면 또 이것도 뭐 6분의 뭐 12분의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다 유리수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계산 없이 유리수만으로 이렇게 근사를 하는 하나의 유리수열을 만든 거예요. 루트 2로 수렴하는 유리수열.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을 만들었다. 실제로 이거를 컴퓨터에서 루트 2 계산할 때 잘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빠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걸 증명해 볼게요. 별건 아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알파가 이제 뭐보다 작은지를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정의를 활용을 해야겠죠.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알파는 정의상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an분의 알파죠. 여기서 루트 알파 뺀 거죠. 그럼 이걸 통분을 다 해버리면 2an분의 an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a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통분을 다 하시면 뭔가 이상한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 맞나? 제곱이어야죠. 통분을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는 an 빼기 루트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뭐보다 크거나 분모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는 클레임 1에서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2루트 알파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엡실론 n제곱 나누기 2루트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사실은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루트 알파보다 커요. 사실은 이겁니다.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an이 루트 알파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a1이 루트 알파보다 컸으면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어떤 an이 여기가 루트 알파였으면 얘가 루트 알파였으면 그럼 그 전 것도 루트 알파가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다 루트 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루트 알파가 생겼으면 그 전 앞이 전부 다 루트 알파여야 돼요. 여러분이 넣어 보시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a1이 루트 알파보다 컸으니까 an이 루트 알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원하신다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니까 이렇게 성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제 4-2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알파로 수렴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알파가 1보다 큰 수라고 하고 a1은 루트 알파보다 크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1은 1 플러스 an분의 알파 플러스 an으로 설계를 할게요. 그랬을 때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건 an이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 이걸 증명을 해볼게요. 계속 이거는 아까 봤었던 것보다 훨씬 느린 알고리즘이에요.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는 건 보일 수 있는데 아까는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얘는 아마 제곱이 없을 거예요. 이거 1제곱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느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교재에서는 증명하라고 돼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 하진 않고 그냥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이 이게 단조 수렴 정리를 쓰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단조 수렴 정리를 못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는. 왜냐면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친구 전개하면 1 더하기 1 플러스 AN분의 뭐죠? 알파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1 점근선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yx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a1이 루트 알파보다 컸으면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알파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네요. 교점이 루트 알파인데 왜냐면은 yx랑 얘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게 y는 1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알파 빼기 1이잖아요. 얘랑 yx랑 교점을 찾아보면 루트 알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루트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1을 넣으면 이렇게 여기로 가니까 이게 a2잖아요. 그죠? 이게 a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a2는 a1보다 작아졌죠. 특히 루트 알파보다 작아졌습니다. 지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a2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면 a2는 a3 얘가 a3가 되는 거니까 a3는 또 루트 알파보다 커졌죠. 그러니까 a1, a2, a3가 루트 알파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a4는 여기 있을 거고 a5는 여기 있을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단조 수열이 아니에요. AN은 단조 수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1, A3, A5는 감소하고 있고 A2, A4, A6는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림상으로 관찰할 수 있죠.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이걸 이제 증명을 굳이 하고 싶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요거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건데 왜 A1 했을 때 이게 A3가 더 왼쪽에 있냐? 뭐가 제일 편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설명은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제 생각에는 AN 플러스 2를 보는 그러니까 AN 플러스 2랑 AN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더 귀찮겠네요. AN 플러스 2로 하겠습니다. AN 플러스 2랑 AN 사이 관계를 볼게요. AN 플러스 2는 1 더하기 AN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한 번 더 넣는 거잖아요. 1 플러스 AN분의 알파 플러스 AN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1 플러스 AN분의 알파 플러스 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AN을 분자분모 곱해주시면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2AN 맞나요? 그죠? 그리고 2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A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AN 플러스 2가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AN 플러스 2가 AN보다 크고 작고 그죠? n이 짝수일 때는 AN 플러스 2가 AN보다 크다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식은 별거 없죠? 실제로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냥 해봅시다. AN을 빼볼게요. AN 플러스 2에서 AN을 빼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2AN분의 이렇게 안 써져.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2AN분의 AN을 여기서 빼보시면 AN 빼면 지금 알파 플러스 1 AN이 빼지고 2알파 빼기 2AN 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증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n이 홀수일 때는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AN이 루트 알파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끝나는 거겠죠. 괜찮죠? 그래서 왜 홀수일 때 AN이 루트 알파보다 클 것이냐를 체크를 해보면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A1이 루트 알파보다 컸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보시는 건데 이걸 보시는 건데
사실 이걸로는 잘 안 보이죠? 이걸로는 잘 안 보이고 네. 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게요.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알파랑 an 빼기 루트 알파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루트 알파를 뺀 걸 볼게요. 1 플러스 an분의 알파 플러스 an 여기서 루트 알파를 빼시면 그러면 통분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빼기 루트 알파 플러스 1 빼기 루트 알파 an 이렇게 되니까 루트 알파 빼기 1로 묶으시면 1 플러스 an분의 루트 알파 빼기 a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an이 얘는 양수잖아요. 얘도 양수고 an은 항상 0보다 크죠. 그거는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an이 루트 알파보다 컸으면 an 플러스는 루트 알파보다 작아지고요. 얘가 양수요. 그러니까 an 빼기 루트 알파가 양수면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알파는 음수가 되고 an 빼기 루트 알파가 음수면 an 플러스 1 빼기 루트 알파는 양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면 an 플러스 2는 루트 알파보다 커지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얘가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고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an이 루트 알파보다 크고 얘가 성립한다. 짝수일 때는 an이 루트 알파보다 작고 얘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식에 의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쓰기 좀 귀찮아서 안 적긴 했는데 따라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단조 감소 수열인데 a인이 루트 알파보다 크니까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바운드 벨로우잖아요.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렴. 마찬가지. 얘는 bounded above인데 a인이 루트 알파보다 작으니까 bounded above인데 모노토닉 increasing 하니까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렴한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가 수렴하는 결과를 x라고 놓고 얘가 수렴하는 결과를 y라고 놨을 때 이 x라고 하는 친구도 루트 알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아까 식을 보시면 an 플러스 2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an 이렇게 써졌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실제로 넣어보시면 실제로 xx 이렇게 넣어보시면 x가 루트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루트 알파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 지워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알파로 수렴하고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 그래서 짝수 번째도 루트 알파로 수렴하고 홀수 번째도 루트 알파로 수렴하니까 전체 수열 an도 루트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명 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좀 대충 설명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단조 수렴 정리를 못 쓰더라도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렇게 따로 보셨을 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수열을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한 다음에 단조 수렴 정리를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리밋 중에서 또 upper limit, lower limit, 림숲, 리민프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